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펠렌티어가 아닌 릴리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절대 매수나 매도의 추천이 아니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또 한 귀로 흘렸는데 또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릴리움을 지금 현재 스펙이니까 퀼로 되어 있죠. QELL 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릴리움을 아주 조금 담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펠렌티어에 투자한 자금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 정도인 펠렌티어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어,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비율이에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좀 오픈을 해 두고 싶어가지고 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릴리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 꽤 단순한 투자 전략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막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리저리 복잡한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좀 투자 포인트를 제 나름대로 좀 잡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릴리움이 있는 마켓, eVTOL이라는 마켓이죠. EVTOL. eVTOL이라는 마켓이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좀 개척하는 중인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클린 에너지랑 모빌리티 사이에서 태어난 전기차 마켓이랑 좀 같은 결이긴 한데 역시 항공이라는 새로운 필드에서 생기는 마켓인 것만큼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선두주자가 좀 많은 거를 챙겨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워낙 새로운 마켓인 것만큼 경쟁자들의 수 또한 아직 작고 그마저도 다들 지금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테슬라의 초기 태동 때랑 좀 비슷한 이 타임라인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그때랑 좀 다른 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다르죠. 지금은 좀 클린 에너지의 중요함과 그리고 그걸 위한 전 세계적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이랑 그리고 서포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처럼 자리 잡은 속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시장이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이 롱텀 게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칠이 이끄는 파운더스 펀드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투자할 만한 혁신이 계속 이루어질 분야로 이제 모빌리티를 꼽았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랑 마찬가지로 릴리움 역시 이 eVTOL 이 분야에서 1등 기업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릴리움의 주력 제품이 5seat 그러니까 탑승자가 5명이 아니고 이제 7seats 그러니까 7명이 되는 게 모델이고 이제 이 7seats 모델을 주력으로 개발 중인 회사는 릴리움이 유일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품 퀄리티를 비교를 해보면은 릴리움이랑 그 조비 얘네가 투탑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각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그 팩트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릴리움이 이제 7seats 기준으로 이제 비행 거리가 250km 정도 되고요. 조비가 이제 5seat 기준으로 240km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속도는 릴리움이 한 280km per hour가 나오고 이제 조비가 320km per hour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펙으로 보면은 둘이 굉장히 비슷한데 아무래도 릴리움이 사람을 2명이나 더 태울 수 있고 그리고 릴리움 7시트는 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짐을 실어 나르는 사업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고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릴리움은 궁극적으로는 16seats 그러니까 16명을 태우는 거를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도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에어택시를 넘어가지고 에어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로드맵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부분 역시 좀 다른 회사들이랑 좀 비교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행시 소음에 대해서도 릴리움은 Duct Electric Vectored Thrust라는 기술을 채택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제가 항공 엔지니어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설명을 봐도 뭐라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릴리움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이게
오픈 그 프로펠러보다 덕트 팬이 훨씬 소음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은 거의 전부 다가 지금 오픈 프로펠러 형식의 항공 기체였는데 릴리움은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좀 다른 어프로치로 접근하는 릴리움이 좀 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처럼 릴리움도 좀 일반적인 방법 말고 그들만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릴리움의 운영진들이 타 경쟁 회사들에 비해서 훨씬 좀 탄탄하고 일관성 있는 임원진들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임원진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은 백그라운드가 일단 훨씬 항공사에 가깝고, 그리고 임원진들의 그 절반 이상이 항공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사실 역시 다른 경쟁업체랑 좀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 라이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조비의 임원진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창업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릴리움의 창업자이신 데니얼 비건, 이분은 실제로 이제 프로펄전, 이게 추진체 연구 스페셜리스트 출신이고요. 항공기체 엔지니어시고 실제로, 그리고 2017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이제 35세 이하의 젊은 이노베이터 중 한 명으로 좀 선정이 된 경력이 있는 유망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비의 창업자 조 벤 역시 이제 스탠포드에서 엔지니어 공부를 마치셨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시다가 벨로시티 11을 창업을 하셨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조비 그 고릴라 트라이포드 혹시 아시나요? 이 셀피 유튜버들이 이렇게 셀피 촬영을 할 때 쓰는 그 트라이포드 삼각대가 있는데 요거를 좀 만든 회사 조비를 또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창업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분은 이제 엔지니어이시긴 하셨는데 항공 기체 전문은 아니셨고 좀 로보틱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릴리움의 다른 보드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필두로 톰 앤더스, 이분이 이제 체어맨이시면서 릴리움의 개인 투자자로서 릴리움의 보드진을 이끄시는 분이시고요. 이분 이력을 보면은 에어버스의 CEO로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일을 하셨던 항공업계에서는 꽤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팀으로는 엘라스타 맥킨토시, 이분이 이제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로 롤스로이스 엔지니어 책임자로 재직을 하셨고, 그리고 에어버스 A350 시리즈의 엔진을 만드시는데 참여를 하신 분이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엔지니어 분들도 다 전투기랑 항공기체에 관련해서 일을 하셨던 엔지니어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이제 영상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바로 좀 스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랑 서티피케이션을 총괄하는 팀 역시 에어버스랑 보잉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릴리움의 제품을 만드는 걸 총괄하시는 분 역시 에어버스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 메인 운영진들이 전부 다 항공업체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다 릴리움에 모이신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조비 역시 물론 훌륭한 보드진을 갖춘 걸로 보이지만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인 게 이게 보드진에서 실제로 좀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실제 항공 기체 개발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보의 새로운 사업 분야인 우버 엘리베이트에서 이제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랑 협업을 하면서 조비 쪽으로 데려온 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 릴리움은 에어버스랑 보잉에서 좀 탤런트들을 데려온 거에 반해서 이제 조비는 토요타랑 핀터리스트 코파운더 출신의 탤런트들을 좀 데려온 모습이 보이고, 뭔가 완벽히 항공업체에서 나온 사람들로 좀 일체화된 팀을 이루는 릴리움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드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릴리움은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치프 피플 오피서로 재직을 하셨던 분도 이제 보드진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헨리, 이분 역시 이제 에어버스의 프레지던트 그리고 CEO로서 약 20년간 재직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들어옵니다. 릴리움의 보드진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릴리움의 보드진이 굉장히 탄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는 꽤 큰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릴리움이랑 이제 브라질 항공사인 어즐,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네요. AZUL이라는 Azul이라는 항공사랑 이제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브라질 최대의 항공사이고요. 릴리움은 이 딜을 통해 가지고 그 아졸한테 2025년까지 약 220대 릴리움 비행기를 팔고 1조 원 가량의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딜을 좀 달성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사실 너무 장밋빛 이야기잖아요. 이게 릴리움을 사실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얘네가 지금 현재 릴리움이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은 아직도 디자인 개발 단계이거든요. 이게 디자인 개발만 또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 사이에 이제 항공 규정 승인들부터 이제 에어포트 건설이랑 이제 파트너십 등등 넘어서야 될 절차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이런 게 다 끝나가고 이제 실제로 릴리움이 상업화되는 타임라인은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부터는 무조건 상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3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만약에 릴리움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또 어떤 강력한 경쟁자가 생길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도 분명 언젠가는 그 항공 사업에 뛰어들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도 아주 높게 높은 확률로 이제 테슬라가 이쪽 산업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수들이 아주 많이 남은 상태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저는 이제 릴리움을 조금씩 모아 가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 나름대로의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그 릴리움 같은 비행기를 타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로켓맨 채널을 예전부터 좀 시청을 하셨던 구독자분들은 제가 감성 투자자라는 거를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다른 경쟁사들의 제품보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디자인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훨씬 마음에 들고, 진짜 좀 뭔가 그 기체 자체가 미래에서 온 느낌이고, 이런 비행기들이 진짜 하늘 위로 날아다니고 제가 탈 수 있는 날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랄까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 비행기가 실제로 사회에서 좀 적용이 되고 실행되고 이렇게 비즈니스로 굴러가는 게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앞서 말했듯이 이제 너무나 리스키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작은 포지션으로 시작을 하려 하고요. 그리고 릴리움의 지금 상황 자체는 지금 스펙 상장 완료를 위해서는 올해 3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릴리움으로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3분기가 뭐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원래 스펙 상장이라는 게 주로 이제 스펙 상장이 완료가 되면은 좀 굉장히 좀 오르다가 그게 티커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또 그 올랐던 게 쭉 조정을 받는 형식의 그런 패턴이 좀 보여지긴 하는데, 뭐 물론 모든 스펙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주가 흐름이 흘러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그 릴리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체에 제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펠렌티어가 아닌 릴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릴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펠렌티어가 좀 투자를 한 회사이기도 하고 해서 예전부터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 같은 데도 꼭 뉴스가 올라오면은 제가 리트윗을 하면서 꼭 체크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나름 야금야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투자를 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펠렌티어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은 계속 야금야금 좀 모아볼 생각이고요. 사실 오늘 이야기한 것보다 나눠드릴 정보가 훨씬 많아요. 릴리움에 관해서 훨씬 많은데, 이걸 다 이야기하면은 정말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지루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충분히 지루하지만 지루해질 거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따로 공부를 해보시길 정말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CEO 데니엘 이분의 인터뷰 영상 유튜브에 꽤 많아요. 유튜브에 꽤 많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릴리움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자세히 좀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꼭 참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